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 수업 진행하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돈으로 행복을 삽니다. 저자가 본명이 아니고 닉네임이네요. 부자마녀잼이라고요. 이분은 제가 보니까 40대 안팎입니다. 40대. 특이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재학 중에 결혼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혼하니까 신랑이 중국집을 하거든요. 반점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 중에 학교도 못 다니고 신랑 일을 거두는데요. 반점 일이 많잖아요. 하루에 11시간을 일합니다. 예. 11시간. 예. 힘들잖아요. 근데 또 애도 3명을 낳았어요. 애국자죠, 그죠? 예. 그것도 아들만 셋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떤 운을 타고났길래 일찍 결혼해서 전국집 반점 일을 11시간 거들어주고 애 셋 키우면서 게다가 시아버지가 또 모시는데 병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 돈으로 쓰기 바빠요. 예. 돈 쓰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만 하더라도 부자 마녀가 아니고 소비 마녀. 돈만 소비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모여요. 쓰기만 바쁘니까 늘 쪼달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먼저 병든 시아버지를 보면서 야, 이대로 살다가는 내가 노후가 된다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예. 이때부터 뒤늦게 재테크를 하자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면서 시작한 게 출발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가계부 쓰기. 가계부를 이때부터 계속 써나가면서 지출을 분석합니다. 예. 줄이려고요. 예. 그러면서 2번째는요, 11시간 일하고 애들 키우니까 네 시간이 없어. 그래서 머리를 싸맨 끝에 어떻게 하지? 그래. 가족들이 다 잘 때, 새벽에 일어나자. 미라클 모닝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도 간섭하지 않잖아요. 나만의 시간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미라클 모닝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책을 읽어요. 주로 자기 개발 또는 재테크, 집중적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면서 독서를 시작하면서 6년 뒤에는요. 6년 뒤에는 아무것도 없던 그 재산이 6년 뒤에 40억으로 만들었어요. 게다가 본인이 블로그를 하면서 또는 이제 이리저리 또 이제 재테크 강의를 하면서 40억뿐만 아니라 강의하고 또 버는 소득이 월 소득이 3천만 원입니다. 멋지죠? 6년 만에 멋진 인생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40억 자산가에 월 소득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저자가 주식은 이렇게 투자하라, 부동산은 이렇게 투자하라, 그런 이론적인 기법이 아니고 본인이 살아온 과정, 6년 만에 이뤄낸 과정을 전부 다 적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실전 팁이에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보다는 덜 하잖아요. 중국집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애가 셋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병든 부모님 모시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렇다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고, 각고의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5년 만에, 6년 만에 꿈은 이룰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 될 때 적어도 설이죠. 그래서 다음 주면 명절 한 주일 꼬박 수입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책을 읽어보게 되면요, 정말 도움될 겁니다. 예. 힘이 생겨요. 예. 또 공부를 막 하고 싶은 욕구가 팍팍 생길 거예요. 예. 빨리 합격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 그럴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상세한 팁은 제가
말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전부 다 거두절미하고요. 굳이 꼭 이 책에 대한 요약서를 보고 싶다면 제 카페에 들어오게 되면 어제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별도로 이제 그 카페에다가 본인의 이메일만 따로 이제 그 게시글에다가 댓글에다 올려주면 제가 A4 용지로 12장으로 다 정리했거든요. 했으니까 그대로 제가 개인 메일을 또 보내주거든요. 예, 그렇게 참고해도 되겠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2가지 팁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2가지 팁. 재밌어요. 첫 번째는 쓰리고 통장이에요. 쓰리고 하니까 고스톱 치고 싶죠. 예. 고스톱은 거리가 멀어요. 쓰리고 통장인데요. 이 쓰리고 통장, 저는 정말로 이 책 보면서 이런 통장이 있구나, 세상에.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정말 활용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그러면 쓰리고 통장이 뭐냐? 쓰리고 세 가지는 쓰리고니까 세 가지예요. 샀다 치고 원고예요. 했다 치고 투고. 다음에 먹었다 치고 쓰리고예요. 원고, 투고, 쓰리고. 그럼 이건 뭐냐? 내가 그냥 옷이 사고 싶어. 웃돌이가 5만 원 합니다. 한번 참는 거예요. 옷 한 개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샀다 치고 이 돈을 통장에 예금합니다. 샀다 치고 했다 치고 주말에 노래방 가고 싶어 그냥. 예. 게다가 맥주 한 잔에 그냥 흥을 내고 싶어요. 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돈이 5만 원 들어가. 노래방 놀았다 치고 했다 치고 예금하는 겁니다. 먹었다 치고 요즘 겨울철요. 따끈따끈한 어묵탕에 오뎅탕에 파전에 서서 한 잔. 멋지죠, 그죠? 오늘 한 잔 할까요? 그러면 또 돈이 5만 원 들어가. 먹었다 치고 이런 것들은 참을 수 있죠, 그죠? 이걸 전부 다 예금해요, 통장에. 그러면 한 달에 이게 차곡차곡 쌓다 보면 돈이 모이겠지. 그걸 갖고 통장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갖고 재테크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을 사요, 주식을. 주식을. 그럼 주식이 이제 불잖아, 계속. 만약 주식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완전히 주식이 휴지가 되어버렸네. 그러다 칩시다.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러다 치도 이거 안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다 잃어본들 본전이지. 어차피 본전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잃었다면 경험은 쌓이잖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멋지다. 쓰리고 통장. 누구든지 할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절약도 하고 통장을 만들어서 재테크도 하고 혹시 돈 잃으면 경험 쌓고 돈 벌면요 더 기분 좋은 거고. 기발한 생각이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역산법을 강조합니다. 다음 주 설 연휴 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쉬는 기간 동안에
한 번쯤은요, 여러분들 5년 후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년 후에 어떤 위치를, 어떤 목표를 이뤘을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5년 후 목표를 설정했다면 이제부터 거꾸로 행동하자. 역삼법. 예를 들면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장래에 내가 대학의 총장이 되어야지. 총장이 되려면 그 전에 뭐가 돼야 되겠죠? 교수가 됩니다. 그럼 교수가 되려면 또 그 전에 뭐가 돼야 됩니까? 해외 유학 갔다 와야 됩니다. 그러면 유학 가려면 현재, 지금 뭘 해야 되겠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년 후 목표가 설정이 되었다면 속업에서 역산적으로 뭘 해야 될까? 지금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할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면 일단 뭐 5년도 그리면서 동시에 지금 당장 올해 같으면 1년이 중요하지. 1년 후라면 그러면 그 전에 뭘 하지? 지금 뭘 하지? 절대 하루를 소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목표를 정해서 역삼법으로 지금 뭘 해야 될 것이냐가 정해지면요, 이 자체 이를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쉬워. 딱 한마디입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매일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처럼 살자. 그러면 목표는 달성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가 있어요. 시험도 합격합니다. 여러분도 이 책처럼요, 당연히 몇십억의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절대 뜬구름이 아니고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좋은 책 한 권을 통해서 마인드를 한 번 더 무장하고요. 1월달이면요, 요즘은요 강의 듣고 책 좀 읽어도 괜찮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무슨 책 읽는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 그거 안 들어요. 제가 작년에 물론 오픈했지만은요, 작년에 1년 동안에 272권을 읽었어요. 책을. 그거 뭐 제가 일하는 거 다 빠뜨리고 강의 다 빠뜨리고 농땡이 치면서 책을 보는 거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짜투리 시간. 저는 산책하면서도 책 읽으면서 산책합니다. 읽으면서 산책 40분 1시간 하면요 한 80페이지 100페이지 읽어요. 그냥 산책한다, 그 시간에 책 읽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운동도 되고 내 내면의 지식도 길러지는 거고요. 짜투리 시간 읽어도 이게 습관이 되니까 200권 읽더라고요. 여러분들 공부할 거 하시면서 자투리 시간 내가지고 이런 책을 읽게 되면 마인드가 살아나고 분명히 달라집니다. 좋은 책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바로 교재 보겠습니다. 합격할 수 있죠? 별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드디어 기다리던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책은 다 제본되어 있는 거네요. 정규 교재가 되고. 내 책은 뭐야 이거? 스프링 책이야. 저는 이렇게 받았는데 불편한 거 없더라고요. 넘기기도 좋고. 어쨌건 여러분 책이 또 제본 책이 또 보기 좋기도 하지만은 어떤 책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책 내용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오늘 교재 보시면 197페이지입니다. 자, 폈습니까? 197페이지예요. 제4절 주택정책인데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정책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예배가 없어요.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을 적에 꼭 득점하시고요. 필수 출제가 돼요. 큰 목차부터 볼게요. 01번 임대료 규제. 자, 한 장 넘어갑니다. 두 장 넘어가요. 200페이지 보시면 02번 임대료 보조. 또 한 장 넘어가요. 202페이지 03번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04번 임대주택 제도. 자, 결국 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요 세 가지. 예, 요 셋 중에서 필히 출제가 되니까 꼭 득점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득점하도록 하세요. 자, 먼저 임대료 규제부터 봅니다. 임대료 규제는요, 여러분들 강의 노트 보시면요, 자, 메모되어 있죠.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말 바꾸어서 가격을 집어넣자. 똑같은 말이에요. 가격 규제나 임대료 규제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보니까 최고 가격 규제 나와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얘가 돼요. 최고 가격 규제.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고 규제에 얘가 세 개 다 메모되어 있죠. 첫 번째가 최고 이자율. 다음에 임대료 규제. 여러분들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죠? 이것도 최고 규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최고 규제가 돼요. 그럼 최고 규제의 반대가 뭡니까? 최저가 붙겠지. 최저는요, 최저임금제 들어봤잖아. 그렇잖아요. 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최고 규제가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바로 밑에 약간의 여백이 있죠. 그죠? 거기다가 아주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따라 그려주시면 어려운 그래프 아니에요. 이미 공부했는 겁니다. 이렇게만 그려주면 돼요. 수요 공급인데요. 가격, 수량입니다.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은 우상향입니다. 자, 정책에서는요, 이런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우리 시험은 그래프 자체가 시험에 나온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정책은 일일이 그래프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 꼭 필요한 경우만 제가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럼 얘가 시장 원리가 돼요. 견영 가격, 견영 양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 이자율. 현행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입니다. 20% 초과할 수가 없잖아요. 최고 이자. 그러면 자, 수요자가 누구죠? 어떤 서민이 있어요. 지독히 못 살아. 근데 갑자기 돈이 500만 원 필요해요. 근데 은행에 담보 넣을 게 없어. 집이 없으니까. 500만 원 필요한데요. 그럼 이 사람은 은행 가니까 담보가 없잖아요. 누굴 찾아가죠? 사채업자.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채무자가 돼요. 돈 빌려야지. 돈 빌려준다, 사채업자. 얘가 공급자입니다. 사채업자. 사채업자. 그러면 요 관계에서는요, 사채업자는 빤하지. 네가 돈이 절대 없으니까 내한테 온 거 아니느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자를 세게 받아.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이때 결정되는 이자가 너무너무 높아. 이거 규제 안 하면요. 자, 우리 기사 보잖아요.
100만 원 빌렸는데 연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1년 뒤에 1000만 원 넘어가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 니네들 이자 네 마음대로 받지 마. 정부가 개입합니다.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그러면 시장 원리보다 높게 설정합니까? 낮게 설정합니까? 낮게. 되시겠죠? 네.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그러니까 얘가 바로 최고이자가 법정이자 20%잖아요. 더 초과해서 못 받잖아요. 최고. 이렇게 규제합니다. 규제예요. 자, 그래서 흐름은요 어떻게 되느냐? 균형가격 다 있죠. 네모뒤에 있죠. 네모에다 적어주자. 어떻게? 낮게 설정합니다. 낮게 설정해. 그러니까 결국 그 목적이 뭐냐? 서민을 보호하죠.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래프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최고 규제는 결론적으로 낮게 설정해서 소비자 보호가 목적입니다. 이제 얘는요, 우리가 늘 지켜보니까 일단 패스합니다. 시험에는 안 나와요. 원리는 이해하셨죠, 그죠?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나머지. 얘가 우리 시험에 전부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얘들을 그래프를 똑같이 대입하면 됩니다.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 규제는 수요자가 누구죠? 세대로 가는 사람이니까 임차인이 되고요. 공급자는요, 집주인이지, 임대인. 자, 이 관계에서도 양자가 정해지는 임대료가 얘들 마음대로 부를 수 있거든요.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합니다. 임대료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마. 최고로 임대료를 이만큼만 받아. 네. 낮게 설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누굴 보호하죠? 임차인 보호가 목적입니다. 자, 이럴 때 자, 정부가 낮게 규제하면 요 빨간 갭만큼은요, 요 갭만큼은 임대인이 이득을 봐요, 손해를 봐요? 예, 손해보지. 손해봐요.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하자.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오른쪽에 보게 되면 임대인 땡땡 항목 4개 나오고요. 임차인 땡땡 항목 3가지 나옵니다. 그걸 그대로 그래프랑 연결해서 분석하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자, 1번은 다 네모가 되어 있어요.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예. 이거부터 또 올리자. 그러면 임대는요. 이렇게 임대를 규제하니까 빨간 게만큼 손해본다고 했죠. 손해보면서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겠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요. 공급 곡선, 공급이 요거밖에 안 돼요. 원래보다 공급이 부족하죠.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대신에 임대료가 싸요. 임대료가 싸면요, 임차는 좋지. 예. 그럼 임차는요, 싸니까 수요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나죠. 이만큼. 초과 수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만 나왔다면 공급하고 수요하고 얘가 늘 나옵니다. 공급, 부족, 초과, 수요. 예.
초과 공급 틀린 말입니다. 예. 공급 부족이에요. 예. 그래서 초과 공급 잘 나오잖아. 예. 두 번째. 자, 임대는요, 빨간 게 뭐 손해보잖아. 투자를 늘린다, 줄인다? 줄이겠지. 그래서 투자를 기피합니다. 투자 안 해요. 세 번째. 자, 요거만큼 손해보니까 임대주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살던 임차인이 임대가 다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방 빼세요. 예. 내가 요거 받고 임대하느니 차라리 우리 아들 공부방이나 줄래.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용도 전환입니다. 네 번째. 자, 이만큼 손해보고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요. 손해보잖아. 그러면 임대주택의 질이 향상될까요? 질이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질적 저하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들이에요. 하나만 싹 바꾸면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임차인은요, 임대료가 싸니까 수요가 증가합니다. 초급 수요. 두 번째. 공급이 부족하죠. 공급 부족. 그런데 수요가 이따만큼 많아. 초과 수요. 그럼 임차인들은요, 방 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이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이동 저하예요. 이사가 어려워져요. 이동 저하. 이동 활발 틀린 말이에요. 이동 저하입니다. 다시. 자, 방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마침 찾아보니까 방이 나왔네. 그래, 방 달라고 하니까 임대는요, 이것 받을 바에야 안 주겠대. 기피합니다. 방법이 있죠. 그러면 임차인은요, 좋아. 정부가 규제하니까 계약서는 이것만 쓰자. 쓰고 대신에 이만큼 웃돈 줄게. 프리미엄. 가능하죠. 이러면 얼른 방을 넣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웃돈 거래, 다른 말로 암시장.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한눈에 보세요.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공급이 모자라, 투자 안 해, 용도 바꾸려고 해, 질이 떨어져, 이동도 안 돼, 암상 생겨. 다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제는 웬만한 나라들은 전부 다 안 해요. 왜? 이거 하는 순간 시장 원리가 이렇게 결과가 생기니까 시장이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함부로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규제는 자, 다 따라오셨죠.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예를 들면 저기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터졌잖아. 그럴 때 이제 막 남자도 귀하고 전쟁에서 죽으니까 사회가 혼란스럽죠. 그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런 날 혼란이 극대화, 전쟁으로. 그럴 때는 정부가 강력히 성과버립니다. 예. 사회가 극도로 혼란할 때 이때 쓰는 것이지 그냥 쓰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잘 쓰지 않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교재 봅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임대료 규제는요, 분명히 그래프 보시면서 낮게 설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반대로 이렇게 높게 설정해요. 이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높게 설정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만 해도 임대료가 비싼데, 예. 이보다 더 높게 설정하면요, 정부가 또라이지. 맞잖아요. 규제 하나만 하나. 예.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는 없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집은요, 낮은지 높은지를 먼저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높다 하게 되면요, 교재 하나마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끝났습니다. 교재 봅니다. 197페이지예요. 1번 의. 동그라미 1번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 3번이 있죠. 2번, 3번은요. 앞에다가 XX 읽지 마세요. 예,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예, 제가 시험에 안 나올 거는 제가 X하니까 X한 거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다음에 4번요. 임대료 교재는 밑줄 하세요. 교재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아야, 예, 낮게 설정, 낮아야. 한 줄 내려가요. 두 번째 줄. 또 밑줄 하세요. 교재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뭔 말인지 다 확인하셨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자, 목차 2번. 교재 임대료가 낮을 때, 그럼 이거지입니다. 낮을 때 이거잖아. 예.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3번요. 교재 임대료가 높을 때 동그라미. 높을 때는요, 이미 공부했죠? 세 줄 나와 있죠? 높을 때는 반복합니다.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밑줄. 그럼 다시 왼쪽 페이지 낮을 때로 넘어갑니다. 낮을 때 목차 여러 가지겠죠? 그러면 자, 1번 초과 수요 밑줄. 나왔네? 다 적어 들었어요. 예. 다음에 괄호 2번. 괄호 2번은요, 관리소홀 제목은 관계가 없고요. 두 줄 중에서 두 번째 줄. 질적 수준도 떨어진다. 밑줄. 질적 저하 나왔지. 3번요. 공급 감소 제목 밑줄. 동그라미 1번 두 줄 있죠. 첫 줄 중간에 보시면 투자를 깊이 밑줄. 투자 깊이. 동그라미 2번 내려가요. 두 줄 있죠. 첫 줄 끝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다른 용도로 전환 밑줄. 용도 전환. 다음에 괄호 4번 내려가요. 임차인.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은요, 두 줄 있죠.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주거 이동이 저하 밑줄. 이동 저하. 오른쪽 페이지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네 줄 나와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밑줄 하세요. 암시장의 피해 밑줄.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끝. 여기까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자, 목차 2번 임대료 보조. 자, 임대료 보조는요, 이 부분은 강의노트 먼저 설명드리고 책을 또 점검할게요. 강의노트 보시면 임대료 보조가 있습니다. 강의노트는 괄호 보니까 소비자 보조를 중심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뭐냐면요, 보조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소비자 보조가 있고요. 다음에 생산자 보조가 있어요. 소비자 보조는요, 바로 예지, 임차인. 집 없는 임차인에게 정부가 보조금 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다. 생산자 보조는 이거잖아. 공급자. 공급자는 이제 집 짓는 쪽이니까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 생산자 맞죠? 얘들이 공공주택을 짓는 경우는 정부가 보조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일단 가볍게 보시고요. 주로 얘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보조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소비자 보조의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임대료 보조 20만 원씩 쏘겠대. 세대마다 가구당. 여기서 가격 보조는요, 집세 보조가 돼요. 집세 보조. 집세를 보태줍니다. 반면에 소득 보조는 현금 줘요, 현금.
현금 주면 소득보조, 집세 보태주면 가계보조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보조금 받는 입장이야. 자, 내가 정부예요. 보조금 20만 원씩 딱 주겠다면 여러분들은 집세로 보조 받을래요? 현금 받을래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현금을 선호하거든요. 예. 모든 사람이 뭘 좋아해? 현금 좋아해. 현금. 그러니까 소비자가 얘를 좋아해. 현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효용이 우월합니다. 그 우리 시험은요. 소득 보조는 소비자 효용이 감소된다. 틀렸지. 예. 소비자는 현금을 좋아해요. 예. 소비자 효용이 우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만 원 받았습니다. 기분 좋지 그냥. 예. 제가 몇 년 전에요. 코로나 터졌을 적이야. 그때 자영업자의 그 소상공인 그 보상금 줬죠, 그죠? 예. 그때 제가 5월 말인가요? 보상금 신청다 했더니까 600만 원 주더라고요. 와, 진짜 따봉이더라고요. 예. 얼마나 몇 달 동안 기본적 썼는지 모르겠어요. 꽁돈이 600만 원 생겼는데, 와, 정말 받아보세요. 미치고 환영합니다, 그냥. 어쨌든 꽁돈은 좋아요. 20만 원 받았습니다. 받았잖아요. 예. 20만 원 가만히 갖고 있다가, 예. 집세 내는 날짜 딱 돼가 갖고 있다가 집세 그대로 보태주는 겁니까? 중간에 다 써버립니까? 똑같죠, 그죠? 여러분, 똑같아. 다 써버리고 없어, 그냥. 예. 그냥 떡볶이 사먹고, 오뎅탕 사먹고, 소주 한잔 마시고, 다 써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얘는요, 정책적으로 효과는 떨어집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정부는 현금 주는 거 좋아할까? 집세 보태주는 거 좋아할까? 얘를 좋아하지. 왜? 얘는 돈이 시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가 효과는 커야 정부가 보기에는 예. 정책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소득 보조는 그냥 현금 쏘는 것만이야. 통장 입금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얘는 어떡하지? 집세. 예. 이렇게 주는 방식은요. 여러분들 백화점 상품권 받아보셨죠? 또는 시장에 쿠폰도 있잖아. 예. 바로 얘는 쿠폰제. 정부가 티켓, 쿠폰을 줘, 쿠폰을. 예. 쿠폰을 다른 말로 바우처. 여러분들 되게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게 되면 주로 이제 바우처란 말이 다 붙어. 그런데 뭐 티켓 주는 티켓, 쿠폰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쿠폰을 주더라. 얘가 바로 가로되어 있죠. 적어줍니다. 주택 바우처예요. 주택 바우처, 쿠폰 방식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험 지문에서 주택 바우처가 나왔다면 가격 보조다, 소득 보조다? 가격 보조, 집세 보조. 예. 현금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바우처는 전부 다 집세, 가격 보조예요. 얘는요, 뭐 연도는 기억할 필요가 없겠지만은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도입됐어요.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없다가 지금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택 바우처가요. 그래서 소비자 보조 하게 되면 이렇게 현금 주더라, 집세 주더라, 종류 끝. 여기까지. 두 번째. 자, 효과 되죠. 효과. 자, 효과는 뭐냐? 정부가 보조금 줘요. 얼마? 20만 원. 그럼 당연히 보조금 받는 만큼 소득이 늘어났잖아. 소득 증가예요. 그럼 소득이 늘어나면 수요 증가 감소, 증가죠.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 상승 하락,
임대료가 상승하죠. 그리고 네모되어 있죠. 요거 가장 중요합니다. 자, 임대료가 상승하면요, 가격이 오른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공급 증가 감소. 가격과 공급은 비례법칙. 예, 공급 증가입니다. 얘가 중요해요. 못 박아버리세요. 임대료 보조가 나왔다면 어떤 경우든지 무조건 공급 증가입니다. 공급 증가.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갔잖아. 공급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라갔던 임대료가 더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지. 예. 임대료 하락. 원래 수준까지 임대료 하락입니다. 구분합니다. 지난주 공부했죠. 정책에서 단기가 나오고 장기가 나와요. 단기는 무조건 수요, 장기는 공급. 단기는 수요, 장기는 공급. 그럼 섞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공급, 장기입니다. 장기 효과. 앞에 건 모두가 뭐지? 단기 효과. 그래서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되고 장기적으로 공급은 증가되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 공급 증가입니다. 이러면 이제 가장 튼튼한 공부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단계도 약간 이제 레벨을 높이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틀을 잡으시면서 교재 봅니다. 교재요. 200페이지죠. 1번 개념. 여러분 읽어보시고 2번 소비자 보조. 소비자 보조. 그러면 1번 효과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단기 효과, 오른쪽 페이지 2번 장기 효과. 감 잡히죠. 단기는 수요를 움직이고 장기는 공급을 움직이고 감 잡히겠죠. 그럼 털 잡으면 다 나옵니다. 1번 단기 효과는요. 첫 줄. 임대료 보조는 임차인의 밑줄입니다. 소득 상승 밑줄. 그래서 계속 임대주택의 첫 줄 끝에 보시면 수요 증가 밑줄. 두 번째 줄 따라서 임대주택의 밑줄입니다. 임대료 상승 밑줄. 다 나왔네.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임대료 상승 다 나왔지. 다음에 2번요. 장기 하는 순간 뭐지? 공급이지 공급. 따라서 첫 단어 공급 증가 밑줄. 끝. 2번 유형. 자, 소비자 보조죠. 소비자 보조는 동안 1번과 2번 묶어줄래요. 1번은 뭐죠? 집세 보조는 다른 말로 가격 보조. 2번 소득 보조는 현금 보조.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집세 보조, 현금 보조 이런 단어 안 나와요. 예. 집세, 현금 안 나와. 뭐가 나오지? 가격 보조, 소득 보조 이런 단어가 나오지. 집세, 현금만은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집세 보조는 가격 보조, 2번 소득 보조는 현금이더라. 따라서 3번 밑줄 하세요. 소비자 효용 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더 우월하다. 예, 소비자는 현금을 좋아합니다. 네모 박스 내려가요. 박스 보시면 주택 바우처. 얘는요 현금이다, 집세다. 바우처 쿠폰은 무조건 뭐라고 했다? 집세, 가격 보조죠. 현재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있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생산자 보조는요. 뭐 공급자니까 주로 LH 공사가 그 주택을 짓는 경우에 보조를 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연예일 땐 뭐 크게 비중은 떨어지니까 3월 다 가서 좀 더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03번이 있죠. 03번 공공임대주택하고 04번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제도는요. 제가 따로 3월 달에 설명을 다시 추가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 과정은 임대료 보조하고요.
임대료 규제하고 보조. 요거 두 개 정리하시고. 공공주택은 이제 좀 복잡한 것도 있고, 또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3월 달에 정리해도 타이밍은 늦지 않습니다. 3월 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일단 한 2장 넘어가요. 넘어가면 207페이지. 05번. 분양주택 정책. 목차 1번. 분양가 규제. 칠판 봅니다. 이거.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 규제입니다. 가격 규제, 분양가 규제입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요겁니다. 얘는 아파트 사는 사람이고 수요자. 얘는 건설회사. 그러면 얘를요 시장을 가만히 맡겨두게 되면 건설회사가 분양가 너무 세게 받아. 예, 너무 높게 받아요. 평당 뭐 2,500, 3,000 받아버리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급 있죠. 그러니까 서민형 아파트는 니네 마음대로 받지 말고 최고로 평당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뭡니까? 낮게 설정. 누굴 보호합니까? 수요자를 보호합니다. 그림이 똑같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들은 자 건설회사는 최고로 이만큼 바르니까 안 짓겠지. 공급 보조. 투자 기피하지, 용도 바꾸려고 하지, 질은 떨어지겠지. 원리가 똑같습니다. 다만 분양가 규제는요, 이 그림과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자 그러면 요거 보세요. 현재 요 가격이 있죠, 요거. 얘가 시장 원리죠, 시장 원리. 시장 원리니까 시장 가격입니다. 시장 가격. 시장 원리. 그러면 정부가 분양가를 상한제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예. 평당 한 8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최고로 이만큼만 받아. 그럼 얘는 무슨 가격이죠? 규제 가격. 규제 가격. 정부가 분양가 규제하면요. 규제하는 만큼 공급 부족이잖아. 분양가가 싸니까 전부 다 지르고 봐. 서로 살려고. 예. 그럼 요 갭이 뭘까요? 요 갭. 빨간 갭. 자, 공급은 부족합니다. 서로 살려고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주로 추첨하죠. 추첨하잖아요. 이때 추첨, 지기 좋으면요. 추첨률이 몇백 대 1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당첨만 받았다는 순간 논았죠. 그죠? 예. 당첨 받았다? 싸게 받았잖아. 하룻밤 딱 자고 나면 하루아침에 억대를 벌어, 그냥. 이 빨간 갭이 뭡니까? 전매 차익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는 자 이렇게 싸게 분양받게 되면 하룻밤 자버리면 엄청 올라가잖아. 요 갭만큼 전매 차익이 발생하니까 서로 살려고 난리잖아요. 그것만큼 투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분양가 규제는 똑같아요. 그래 이게 그래프는 똑같은데 다만 요 차이만큼 갭이 바로 투기가 발생한다. 전매 차익입니다. 예. 자, 그러면 원리가 똑같으니까 교재 확인해요. 207페이지. 분양가 규제. 고려 1번. 개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죠. 1번, 신규 분양 가격을 위절하세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선에서 정부가 규제, 낮게 설정. 3번 내려가 3번. 여러분들이 3번은요, 2차 과목 공부하시면 도시형 생활주택 들어봤을 겁니다. 들어볼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3번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는데 밑줄 하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는 제외된다. 반복합니다. 도시형 주택은요,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이거는 공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 학교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도시형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돼요. 2번 효과. 1번 밑줄 하세요.
건설업체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만큼 공급 감소, 공급은 부족합니다. 3번, 공급의 질이 저하된다, 밑줄. 다 공부했는 거잖아요. 5번, 네, 5번. 5번은요. 자, 첫 줄 중간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요. 투기적 수요를 발생시킨다. 나왔죠, 그죠? 이 빨간 개만큼 엄청난 전매 차익이 생기니까 투기 수요가 증가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목차 2번.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 자율화. 자, 분양가 자율화는 흐름을 보세요. 다시 그래프 봅니다. 분양가 규제는 상한제. 규제는요. 시장 원리보다 낮게 설정하죠. 얘가 분양가 규제야. 분양가 자율화는요. 이걸 지우는 겁니다. 자, 정부가 분양가 규제하다가 오늘 자정부로 이 규제를 싹 풀어버린대. 규제를 없애겠대요. 그럼 뭐가 되지? 분양가 자율화가 돼요. 규제했던 거 싹 풀어버린대.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요. 이거 풀어버리면 내일부터 어떻게 될까? 오늘까지는 규제했다가 내일부터 풀어버리면요. 일단 공급이 부족하잖아. 부족하죠. 부족하니까 아파트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공급이 부족하지. 사실 요금 많잖아. 풀어버리면 당장 폭발적으로 급등합니다. 내일부터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일부터 올라가죠? 단기. 그래, 규제를 싹 풀어버리면, 자율하게 되면요. 당장 공급이 부족해. 수요가 이만큼 많아. 예. 용수처럼 팍 가격이 올라갑니다. 단기. 가격이 올라가면요. 가격이 자꾸 올라가면 이제부터 부족한 공급은 늘릴까 줄일까? 공급을 늘리겠지. 어디까지 늘릴까? 공급이 증가됩니다. 다시 시장 원리를 찾을 때까지 요즘. 예, 여기까지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건 장기, 공급은 장기라고 했죠. 예. 그래서 분양가를 싹 자율화 풀어버리면요. 당장 내일부터 아파트가 급등합니다. 올라가는 공급을 늘리겠지. 늘리고 또 무한도 늘리는 게 아니고 항상 뭐 시장 원리를 찾을 때까지 이만큼 공급은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208페이지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분양가 규제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또 한번 1번 보시면요. 1번 보시면 1번 맨 끝에 밑줄입니다. 주택 공급이 활성화된다. 공급은 늘어난다고 했지.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 가격 기차 감소함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투기 수요가 감소. 10번 보세요. 규제하면 투기 수요 있었잖아. 요 갭만큼. 그런데 잘해버리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투기 수요가 없어요. 다시 원위치. 없던 게 원위치 돼버리거든요. 분양가 자율화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정리입니다. 우리 시험은 늘 묻는 게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높게 설정, 낮게 설정. 낮게 설정. 요거 잘 나오고. 낮게 설정하니까 공급 증가 감소, 공급 감소. 기본 원리가 늘 출시되고 있거든요. 3번 주택의 선분양 들어봤죠? 4번 후분양 들어봤죠? 선분양, 후분양. 그럼 지금은 선분양이 많습니까? 후분양이 많습니까? 거기가 선분양이죠. 선분양은 뭡니까? 요거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아파트 청약 받잖아요. 계약서 쓰잖아요. 얘가 이제 선분양. 그럼 선분양은요, 공급자가 유리합니까? 수요자가 유리합니까? 공급자가 유리하지. 아파트도 안 짓는데 계약하고 전부 다 돈이 싹 다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공급자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는 자금 조달이 용이합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미 여기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받을 거잖아. 예, 아파트도 안 짓는데 돈 다 땡겨 쓰잖아요. 그러면 건설에도 건설 있어도 안 내. 돈 다 땡겨 썼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잖아. 아파트를 정말 멋지게 공을 들여 지을까? 대충 지을까? 대충 지어요.
돈 다 벌었는데 뭐. 근데 끝이 안 줘. 끝이. 그러니까 문짝이 어긋나고, 예. 금이 가고, 예. 아파트 하자가 생기는 거야, 하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경우는 항상 하자 문제가 생기더라. 마찰이 생겨요. 정반대가 뭐지? 후분양. 후분양은요, 주로 공급자가 지가 아파트를 다 지어야 됩니다. 한 80% 정도. 다 지었어요. 이때부터 분양하거든, 후분양. 후분양은요, 공급자가 자금 조달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예. 후분양 하게 되면요, 또, 공급자가 자금 조달이 엄청 어렵잖아. 만약 다 지었는데, 이것처럼 대충 지었다가는 소비자가 산다, 외면한다? 외면하잖아요. 잘못되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함부로 못 지어. 그리고 이제 후분양은요, 공급자가 자금이 든든해야 됩니다. 작은 건설에서는요, 돈이 없잖아. 짓도 못해요. 그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분양. 그러니까, 선분양은 공급자가 유리하고, 후분양은요, 다 지은 아파트 소비자가 보고 마음대로 골라가면 되니까 소비자가 유리하고요. 그렇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주 가끔 나올 것만 갑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에 210페이지 제5절 조세 정책도 한 문제가 꼭꼭 나오는데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